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24일날 그 저녁에 비트코인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확언한 그 존 메가피 형님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간다, 이 얘기를 했었고, 이제 여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재밌는 댓글들이 몇 개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임스 손님이 메가피 언니라고 이제 부르는 일은 없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예,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강진 님이 메가피 행님 남자네, 이렇게 써주셨고, 그리고 이제 요소님은 저도 이제 메가피 삼촌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더욱 채찍질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사님이 또 재미나 이거 댓글 보고 빵 터졌었는데, 메가피 성전환 수술하려고 타이밍 맞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댓글 보고 굉장히 좀 웃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빠져서 이제 그 김동규님하고 그 안금영님이 써주셨는데, 갑자기 비트가 10%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H채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롱뚝배기를 깨려고 일시적인 움직임일지, 아니면 이대로 상승 추세가 꺾이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고, 김동규님도 비트와 밤늦게 알트가 떡락을 했네요. 일단 지금 떨어진 금액보다 밑에서 사서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떨어뜨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락이 더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어제 차트 설명 드릴 때 앞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는지 말씀을 드렸고, 어제 영상을 혹시 못 보셨다고 하시면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조정은 일단은 그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 지금 눌림목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분간 며칠 더 횡보를 하거나 눌러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저는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전화 와서,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폴리메스를 물어보신 분이 그 브루잉님하고 한 분이 더 계신데, 그 제가 이제 시총이 폴리메스가 지금 100위가 넘어가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차트 설명을 드릴 때, 되도록이면 시총 일단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우선순위로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총이 좀 뒤로 넘어가는 종목들은 제가 다음에 만약에 이 종목들이 시총 위로 올라와서 좀 30위 언저리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지금 30위 안에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들이 최근에 이제 30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30위 바깥으로 밀렸지만,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빼면 3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제가 한 30위에서 40위에 해당하는 코인들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영상에서 이제 차트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한데, 폴리메스는 좀 100위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시총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폴리메스는 저도 좋게 보고 있고, 저도 일정 부분 많진 않지만 소량 이제 갖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예, KKS, 잠깐만요. 한 분 빠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큰 보름달님이 정말로 이제 비트코인 11억 가면 리플은 가격이 한 250달러, 28만원 정도 예상해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그 사토시 가격으로 한 8,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플이 8,577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11억을 간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계산해보면 한 10만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 예. 지금 8,500 사토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만약에 이 BTC 마켓에서 리플이 그대로 현재 8,500 사토시에 머무른다고 가정하고 11억 원이 가면요, 0.000085라고 하고요. 이제 93,000원 정도 됩니다. 93,500원이고요. 93,500원인데 93,500원인데 여기서 이건 이제 BTC 마켓에서 리플이 지금 현재 자리 그대로 있다고 가정한 거고, 여기서 이제 리플이 지금 얘기하는 게, 만약에 시총 1위를 탈환한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총 정도 따라간다라고 하면 한 4배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40만원이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그 지금 8,500사토시가 아니라 한 2만 사토시 정도, 2만 사토시 정도가 이제 그 리플 전 고점 근처가 됩니다. 전 고점. 그래서 2만 사토시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지금 얘기하셨던 아마 250달러, 28만 원 예상하신 게 아마 리플이 전 고점, BTC 마켓에서 전 고점 갔을 때 만약에 11억 정도 되면 저도 이제 28만 원 정도. 그리고 만약에 리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뭐 탈비트화, 그래서 리플이 시총 1위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40만 원 이상도, 만약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가면 40만 원 이상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KKSPT님이 써주셨는데 진짜 0.5%, 5%, 1%씩 꾸역꾸역 올려놓고 단 몇 분 만에 마이너스 7% 빼는 걸 보니 개미들 멘탈 박살 내려는 것으로 보이네요. 아, 이제는 가겠지 라는 기대감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쩝 코인 하다 보니 흰머리가 부쩍 많아지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력들이 원하는 게 개인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고 포기하고 나가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개인들이 심리적으로 멘탈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작용될 수 있게끔 차트도 만드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번 하게 되면 진짜 꾸역꾸역 해서 올려놓고 한 번에 쭉 빼고, 꾸역꾸역 올려놓고 쭉 빼고, 아니면 쭉 올린 다음에 또 뭐 쭉 빼든지요. 뭐 리플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몇 번 패턴을 반복하면 사람들이 그 가격이 다시 오면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한두 번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그게 계속해서 그 가격대에 올라오고 맞고 떨어지고 올라오고 맞고 떨어지고 하면 이게 이제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누군가는 야, 매도해서 나 얼마 먹었다, 나 매도해서 개수 이만큼 늘렸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처음에 하죠. 해서 먹힙니다. 그래서 뭐 개수를 몇 퍼센트 늘렸는데 하다 보면 한번 매도가 나가게 되면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리플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요, 400원에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350원에 샀습니다. 또 매도하고 샀어요. 몇 번 반복하다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400원에 또 팔았으니까 500원, 600원, 뭐 1000원 넘어가면 그때도 이제 팔고 싶은 매도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원래 계획했던 가격 전에 많은 물량을 털리게 된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매매를 단타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만, 만약에 차트로 내가 만약에 돌파하게 됐을 때 난 따라 붙어서 살 수 있다, 이런 거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일정 부분만 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단타로 해서 수익 내시는 분들 굉장히 수익 잘 내시고 지금 이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뭐 많은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길게 놓고 보면 복리로 늘리는 구조를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300원부터 단타로 해서 계속 뭐 10%, 20%씩 번 사람들하고요. 그리고 300원부터 만약에 뭐 리플이 뭐 만원, 2만원 더 넘어가서 뭐 10만원까지 홀딩해서 그 수익을 복리로 계속 쌓아 나간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실제 아무리 단기 트레이딩을 잘 해도 그거를 길게 한 번 먹은 사람 수익률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진짜 이 단기 트레이딩 자신 있는 분들 아니면 사실 저는 단기 트레이딩을 별로 이제 권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냠냠냠님이 써주셨어요. 2019년 2분기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본다. 그래서 냠님은 일단 1분기까지는 좀 바닥에서 쉬고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이제 시각에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 제가 그 550만원 그게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이었죠. 그래서 키도온 호구 링링님이 얘기해 주셨던 질문이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서 일단 답변은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550만원 정도가 20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선으로 충분히 이제 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불타오르는 님이 존버가 이기는 게임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이걸 딱 읽고 나서 옛날에 그 영상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존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웃겼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저희 이사님 중에, 그 블루펜 홀딩스 이사님 중에 그 이더리움 투자를 초기에 하셔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나중에 한번 인터뷰 할 테니까 인터뷰 응해달라 했더니 자기 좀 나오기 쑥스럽다고 얘기하시면서 제가 한마디 투자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달라 했더니 그분이 그 얘기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존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한번, 제가 이 불타오르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그 이제 이사님이 해주셨던 내용하고 방송에서 봤던 내용이 딱 지나가면 스쳐가지고 한번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님은 돈 버셨나봐요. 차 계약하려고 하신다고 써주셨고, 그 다음에 리플마니아님, 지금 방송 잘 하고 계신 이제 리플마니아님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출현은 달러 강세로 비트코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주셨고, 이제 미사님이 이제 써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강세가 아닌 인플레이션으로 달러 붕괴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만, 써주셨고, 일단 뭐 저도 이제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의견도 이제 비슷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이제 달러를,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랑 다를 바가 없다. 달러를 디지털화 한 것뿐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그럼 이제 영원으로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까지 달러를 계속해서 풀었고 2008년도 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달러를 이제까지 풀렸던 달러의 양의 한 4배 정도를 달러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보시면 2008년도부터 금융위기에서 양적 완화를 Q1, Q2, Q3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했어요.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린 거예요. 거의 이제 한 3.5에 4배 정도 돈이 풀렸는데, 이 상태에서 경기를 풀어낸 돈을 가지고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렸고, 지금 그러면 이 풀린 돈으로도 근데 기업들이 좀비 기업들, 숨만 쉬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만약에 경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돈을 풀어야 되고, 지금 이번에 그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시 한번 이제 양적 완화 가능성까지, 이거 1월 31일자 기사입니다. 양적 완화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비둘기 파월, 이 기사를 했고, 보시면 올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 그래서 페드는 성명서에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정상화하겠다라는 문구를 없앴고, 이때 이제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확 올랐습니다. 올랐고,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금리를 동결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비둘기파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좋게 반응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이건 단기적으로 좋은 거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려면 돈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업들의 실적은 2018년도 4분기부터 어떻게 보면 꺾였어요. 물론 1분기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4분기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한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진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옐런 의장이 아마 이제 올해 말 2020년 초가 되면 금리를 오히려 인하를 해야 될 거다. 인하 시작을 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2019년도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거를 어떻게 보면 예상을 이미 한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부분이 뭐였냐면, 그때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때 이 기사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보유자산 축소를 곧 종결하겠다라는 겁니다. 보유자산 축소를 종결하겠다. 그래서 보면 대차대표 축소를 끝낼 적절한 종료 시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상보다 더 큰 자산 규모로 끝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4차 양적 완화도 지금 가능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또,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를 중간중간에라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돈은 더 풀릴 것이고, 돈이 더 풀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돈이 더 풀린다는 건 그만큼 달러의 가치는 영원으로 급격하게 갈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100에서 4%밖에 남지 않은 이 달러의 가치는 앞으로 이제 2019년도 말부터 해서 2020년도 해서 저는 급격하게 이제 영원으로 수렴될 거고,
스테이블 코인 또한 어차피 달러랑 연계되어 있는 코인인 겁니다. 달러와 연계되어 있고 달러의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달러 가치가 0원으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도 0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강세로 간다, 달러가 강세로 간다 이렇게 보진 않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가치 다 0원으로 수렴할 거다. 그 기간이 문제지. 여기에서 얼마나 이거를 더 가속화시킬 것인지는 뭐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만약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어떻게든 부양하겠다 미국이 페드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린다, 그리고 주식시장을 전고점을 넘겨서 끌어올린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완전히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처럼 급격하게 이제 0원으로 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달러의 가치가 0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기존의 뭐 리플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텔라라든가 아니면 뭐 나머지 다른 뭐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들로 그런 가치들이 저는 이전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리플 마니아님하고 또 미사님 써주셨는데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리플 마니아님이 이제 미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고, 저도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가치가 0원으로 되고 리플, XRP나 다른 코인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기업들이 쓰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한동안 달러의 가치를 보존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 가치는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혹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마 이제 리플마니아님은 중국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죠? 지금 리플은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뭐 좀 죽이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탈비트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비트코인이 같이 상승하고 올라가 주어야지 이 시장이 좀 상승장으로 갈 수 있다. 여기서 뭐 리플이 그냥 단독으로 리플 혼자 막 10만원 이렇게 치고 가는 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트코인하고 같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리플마니아님은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은 강했다, 그 오태민 작가님이 쓰신 책을 보면 거기에는 일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비트코인은 일단 보유는 거기도 이제 일본이라든가 미국이 오히려 좀 많은 것 같고, 중국이 이제 거래량은 많았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부분 한번 그 책에 나온 내용도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리플마니아님이 다시 답변을 죄송합니다. 미사님이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기존 통화에서 새로운 통화로 넘어가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과정을 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각 은행들의 스테이블 코인의 범람으로 브리지 통화의 필요성이 이제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달러의 붕괴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브리지 통화로 부가 이전될 것으로 보고 있고, 비트코인은 별개로 자금 세탁용 혹은 자산 보관용으로 여전히 잘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사님이 좀 보는 시각이 저랑 비슷하고, 리플마니아님도 이제 비슷한 관점도 있고, 비트코인을 보는 관점은 약간 그러니까 약간 다른 관점인 거죠. 그렇게 되고, 잠시만요. 예. 다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트코인 구매가 확대될수록 알트코인은 탈비트화가 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다. 이제 미사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트코인 구매가 확대되게 되면 알트코인은 탈비트화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진짜 이제 실력 있는 코인들만 살아남겠죠. 예,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왜 그럼 발행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2018년도를 기점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 2019년도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원년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2018년도는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벡트 거래소도 오픈 준비하고 있었고요. 뭐 독일의 뭐 증권거래소, 제2의 증권거래소라든가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관 참여자들 메이저 금융권에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2018년도를 세팅을 했어요. 그 세팅하는 과정에 뭐가 필요했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소, 자신들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거래소에다 돈을 맡겨놓고 거래소에서 만약에 출금을 못 해주겠다, 만약에 그 메이저 금융기관이 돈을 뭐 1,000억 원을 입금을 했는데 매도를 해서
출금을 하려고 했더니 거래소에서 출금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고객들 돈을 갖고 투자를 한 그런 메이저 그런 기관들은 난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커스터디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네들이 직접 발행해서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이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JP 모건의 그런 코인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그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벡트 거래소 이런 여러 가지 뭐 독일의 뭐 증권 거래소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알트코인들도 결국에 뭐 탈비트화가 된다는 게 알트코인들 중에 실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나오면서 그 성장하는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전고점 BTC 마켓에서 전고점 넘어가면서 상승하는 코인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보면 리플도 그렇고요,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미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뭐 탈비트 개념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저는 그냥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얘가 계속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더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될 거다. 왜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이 이 코인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보고서들을 계속 제출할 겁니다. 왜냐면 고객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출하고, 만약에 여기서 보고서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그런 코인들은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영원으로 가는 과정이 진행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2015년도 상위 1위부터 뭐 30위 꺼내 있는 코인들 보시면 여기 안에서도 많은 코인들이 지금 뭐 100위, 200위권 밖으로 밀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코인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사실 예전에도 있긴 했다.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2019년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진행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다. 예, 그렇게 이제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예, 이렇게 해서 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리플마니아님 의견만 좀 더 읽어보도록 하면요. 스테이블 코인 말고 바로 암호화폐를 강조하고 써도 이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본다면 지금 암호화폐를 강조하면 달러는 약화되고 비트코인이 당연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 이렇다 보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를 지금 강조하고 쓰이게 된다면 달러의 약세와 비트코인의 강세로 미국 자국의 여러 문제점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기에 일단 암호화폐로 넘어가기 전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나중에는 암호화폐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미국이 볼 때도 가장 안전하고 현재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고 암호화폐로 바꾸면서 비트코인의 질주까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뭐 제가 얘기한 제 의견하고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저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에 얘들이 비중을 실어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가격을 올린다, 저는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물론 암호화폐 시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우리 원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 지금 뭐 4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떨어지면 우리가 똑같은 400만 원으로 1비트를 살 수 있었던 것이 이제 2비트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뭐 상대적으로 원화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 뿐인 거고, 실제 원화 가격이 올라간 건 아니고 원화 가격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고, 비트코인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비트코인 가치가 떨어진 거고, 여기서 이제 원화라든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들은 그냥 그 가치를 유지해 주는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저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뭐 지인분이 기사를 갖고 와서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 뭐냐면 그 기사 내용이 쭉 읽어보니까 2019년도는 2018년도였나 19년도는 스테이블 코인이 부각받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를 사고 싶으시면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사시면 되겠지만, 1:1 패깅된 달러로 사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지인이 저희 형수님이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로 뭐 리플처럼 아니면 스텔라처럼 이게 이제 가격적으로 상승한 그런 개념은 전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어제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얘기를 했고 오늘도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보고 있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아마 여러분들도 저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되고, 만약에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아직도 이제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내용을 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미 두뇌님이 써주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하락장에 이제 멘탈이 붕괴가 왔었는데 제 영상 보고 이제 힘이 나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뭐라고 써주셨냐면, 이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와사비님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빠지면 암호화폐 시장이 빠지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올라도 좋고 빠져도 좋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좋다. 그러면 빠졌을 때 평가액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좋은 코인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또 그 안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또 이 상황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써주신 것처럼 개민두뇌님 써주신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긴 예전에 강남 아파트 5천만 원에 주고 산 사람들이나 2억에 주고 산 사람들이나 우리에겐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죠. 지금 뭐 강남 아파트 30평대 아파트가 뭐 31억까지 간다고 합니다. 훗날 리플이 10,000원 넘었을 때 4,000원도 저점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는, 10,000원이 아니라 뭐 10만원 가까이 되면 뭐 4,000원, 10,000원 다 저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이제 평가되는 날이 분명히 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의 투자는 힘들지만 시간이 결국엔 답을 주겠죠. 저도 이제 봄날은 분명 온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제가 아는 분도 아는 그 교수님도 그 대치동 아파트를 5천만 원인가 주고 샀대요. 90년도 초반에 5천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한 15억 이렇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은 또 몇 년 사이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뭐 30억 거의 가까이 이제 근접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때 5천만 원이나 1억이나 그때 뭐 2억 주고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또 고점에 샀다, 막 2억 됐다가 뭐 한 1억 5천까지 빠지고 뭐 1억, 또 1억까지 빠졌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길게 보면 뭐 그때 5천에 샀던 2억에 샀던 다 싸게 산 거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저는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개미두뇌님 얘기해 주셨던 저 의견처럼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된다. 2020년, 2021년 후반부에 대해서 이 시장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 2월 26일 이 시간을 돌이켜보면 아마 다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2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의견, 그리고 같이 또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이 다 제가 읽지를 못했는데 남은 댓글들은 또 오후 영상에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